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 4 팟캐스터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과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RSS 피드를 통해 애플 팟캐스트나 구글 팟캐스트로 내보내는 것도 한 번에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들톡처럼. 스포티파이 4 팟캐스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 4 팟캐스터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2024년 첫 여들톡 85화 시작합니다. 2024년이네요. 네. 한동안은 이 새로운 연도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해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은 사실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선우 씨를 따라온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A형 독감입니다. 여러분 독감 조심하십시오. 제가 감기를 한 차례 치러서 올해는 이제 아플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 감기와 독감은 전혀 이 감염의 기제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독감에 또 걸릴 줄이야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부터 증상이 발현돼서 수요일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 한 3, 4일 정도가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자도 잠이 오고 계속 약을 먹고 쓰러져 자고의 반복이었네요. 감기와 판이하게 다른 것은 열이 아주 많이 올라간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해열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낫기는 했지만 처음에 병원 가기 전에 정말 열이 펄펄 끓으면서 너무 아파서 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는 거 있잖아요. 그야말로 끙끙 앓았습니다. 톡토로 여러분들 아직까지 예방주사 안 맞으셨다면 맞으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이비인후과에 여전히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은 약이 동나고 있다고 하죠. 이번에 선우 씨도 감기 증세가 심상치 않아서 지난번에 저처럼 코로나와 독감을 한 번에 검사를 받았죠. 그리고 수액도 맞았기 때문에 지지난번 회차였던가요? 그때와 유사하게 총 11만 원의 제작비가 또 상승했습니다. 팟캐를 녹음 안 해도 드는 돈이잖아 뭘. 그건 맞아요. 근데 검사비가 너무 비싸고 국가 지원도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지만 만약에 선우 씨가 그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펄펄 끓는 열을 못 잡았을 거 아니에요. 독감에 쓰이는 약과 감기의 처방약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의심이 될 때 검사를 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걸리고 나서 아플 때 검사를 해서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백신을 맞으셔라 이렇게 권하고 싶네요. 정말 아픕니다. 근데 선우 씨가 절로 나오는 그 아이고 소리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요새 이비인후과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기도 길었잖아요. 근데 끙끙 앓고 있다가 선우 씨가 가방에서 갑자기 카카오 프렌즈에 춘식이가 그려져 있는 달력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새 달력이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선우 씨가 다 죽어가는 소리로 당근 한 사람 여기 병원으로 불렀으니까 나가서 죽어와. 그 와중에 너무 알뜰해서 당근은 사회적 약속이니까요. 제가 좀 아프다고 그걸 미룰 수는 없었죠.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필요한 사람에게 2024년 캘린더를 전달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이 녀석
낫겠구나,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당근 거래할 때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과 장소라는 두 가지 약속의 요소가 있잖아요. 시간을 제가 맞출 수 있을 때는 장소를 그쪽이 정하게 하고 장소를 저에게 유리하게 할 때는 시간을 좀 양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날 그 당근 거래자가 약속에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병원으로 그럼 와달라. 이렇게 장소를 저에게 유리하게 새로 협상을 해서 거래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이게 저한테 알뜰하다고 하지만 제가 뭐 돈 몇천 원 벌자고 그런 것보다는 올해가 가기 전에 뭐라도 하나 정리를 하고 내놓는다. 그런 정신으로 성사를 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정신과 생활력 높이 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월 동안 선우 씨 감기 한 번, 이어서 제가 감기 한 번, 이번에는 선우 씨 독감 이렇게 계속 목 상태가 누가 한 사람 나아질라 치면 잽싸게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게 계속 왔다 갔다를 했는데 이게 면역력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걸까요? 글쎄요. 면역력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고 지금 계속 쉬지 못하고 일을 이어서 가고 있어서 뭐 피로가 누적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알려드리자면 말이 나온 김에 알려드리는 것이긴 한데 저희가 충동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미리부터 계획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이번 85화와 다음 주 86화까지 하고 나서요. 여둘톡 두 번째 방학을 갖겠습니다. 네. 1월 11일에 업데이트되는 86화를 업로드한 후에 방학을 가지고 3월 첫 주 3월 5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여둘톡을 듣는 루틴을 지켜오고 계시던 제철 톡토로 여러분, 이럴 때는 한 해 전으로 돌아가서 또 화요일 루틴을 지키는 방법이 있고 들은 걸 다시 듣기는 싫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랜만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봅니다.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시면은 선우 씨와 제가 직접 낭독한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이 있습니다. 매우 실감나는 오디오북이고요. 밀리의 서재에 새로 가입하시면은 첫 달은 무료입니다. 들어가서 오디오북도 들어보시고 다른 전자책들도 구경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들은 걸 다시 듣기 싫다가 어딨어요. 다시 들으면 또 들을수록 새록새록 재밌는 게 여둘톡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이 80,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6화나 쌓여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도 까먹으신 내용도 있고 또 들었지만 다시 들었을 때 또 새록새록 재밌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시 들으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한 저희도 예전 거 다시 들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했나 싶어서 되게 새롭거든요. 2024년 첫 여둘톡의 주제는 다소 도발적입니다. 나대라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여, 둘, 톡토로톡토로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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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파워를 외치긴 했지만 우리 선우 씨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작은 입을 작게 벌리며 파워를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쓰럽네요. 2023년에 이제 작년이라고 불러야 되는군요. 첫 주제는 새해에는 잠을 잘 잡시다 였습니다. 새해 첫 주제로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는 모두가 새해에 새로워지자, 새해에 뭔가 열심히 하자, 새해에 너 스스로를 더 볶아쳐라 이런 메시지가 넘쳐나는 시기에 그와 좀 다른 이야기, 다른 방향에서 생활을 돌아보고 기본적인 일상을 잘 챙기자, 잠을 잘 자고 자신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저희가 2023년 첫 주제를 잠을 잘 잡시다로 정했던 거였죠. 2024년에는 이제 잠을 잘 잤으면 기운차게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만 잘 자선 안 되잖아요. 잠을 물론 잘 자야 되지만 잠만 많이 자자라는 얘기를 하는 방송이 여둘톡은 아니잖아요.
잠을 잘 자서 에너지를 채워 올리자는 얘기였죠.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쉬운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내가 잠을 최우선으로 두어서 나의 에너지를 쓰더라도 다시 채워 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시스템을 만들어 두자라는 걸 제일 처음 얘기를 해두고 싶었고요. 잘 자고 일어나면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옵니다. 물론 낮밤이 바뀌어서 깼더니 해가 잘 자고 중천이더라. 일어났는데 밤이야.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 사이클을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40화 새해에는 잠을 잘 잡시다 편에서 저희가 그 과학적 근거와 여러 가지 맥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그 편을 못 들으신 분들은 그걸 우선 들으시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어느 톡토로님께서 잠을 최우선으로 두었더니 육아라든가 일이라든가 하는 것 사이에서 내가 미치지 않고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었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잖아요.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에너지가 잘 충전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떤 태도를 좀 함양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번 화에서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라 라기보다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선우 씨와 저희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나데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나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나댄다라는 어떤 말을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무리해서 튀거나 너무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평가의 말로 많이 써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쟤 나대는 애야. 아, 쟤는 너무 나대. 라고 평가를 받거나 혹은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어떤 두려움으로 작용을 해왔죠, 우리에게. 근데 이 나데라라고 하는 세 글자가 저희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각인됐던 것은 계기가 있습니다. 2019년에 이다혜 기자님이 한겨레 신문에 쓰신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프리랜서 10계명이라는 거였는데 여러 프리랜서들을 인터뷰를 하고 나서 프리랜서로서 일을 할 때 유의해야 할 것 10가지를 정했는데 그중에 제 1번 계명이 뭐였냐면 바로 이 나데라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희에게 확 다가왔던 것은 저희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이 나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쏙 들어왔던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저희도 계명으로 삼고 살아오고 일하고 있었는데 이번 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기사를 다시 찾아봤더니 그 나데라라고 하는 말을 이다희 기자님께 제공했던 프리랜서 그 인터뷰이가 이다 작가님이더라고요. 이다의 자연관찰 일기로 여들톡에서 소개했던 바로 그 이다 작가님이죠.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기사 일부분을 읽어볼게요. 1번 나데라. 예술노동자 이다와 소사 프로젝트는 매일 마감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이다 작가는 매일 마감 18호에 매일 마감 사훈을 적었다. 나데라. 계속 나를 알리고 새 일을 하고 홍보하고 쑥스러움, 부끄러움, 낯가림이 심해서 나댈 수 없다면 세상은 당신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다. 맞아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최대한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 내가 맡은 일만 주변에 피해주지 않을 정도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잘 해내자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면서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처럼 욕먹지 않을 정도로 잘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정말 저의 존재감이 세상에 알려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제가 뭘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책을 내도 그게 묻혀지기가 너무 쉽더란 거죠. 저도 회사 다닐 시절에는 정말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물론 팀 안에서는 활발하게 이런저런 활동을 하더라도 나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회사 안에서 조용한 구석을 파고들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한다면 그때처럼 회사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나댈 것 같은가요?
네. 나댄다고 하는 말의 어감을 이번 화를 통해서 조금 다르게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톡토로님들이 아까 선우 씨가 나대다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잖아요. 네. 국어사전 가끔 우리에게 친숙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도 찾아보면 새삼스럽게 재미있거든요. 복가치다도 표준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나대다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깝싱거리고 나다니다. 예문, 쓸데없이 나대지 말고 진득이 집을 지켜라. 2번, 얌전히 있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리다. 예문, 어른 앞에서 함부로 나대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깝싱거린다는 말 진짜 눈앞에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깝싱깝싱거리는 게. 근데 이 1번 뜻에 따르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나대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진득하게 집에 있지는 못했으니까. 집에 붙어 있는 거 제일 싫어하고 맨날 싸돌아다녔으니까 그렇게 나다니는 아이였고 보통 우리한테 흔하게 쓰이는 나대다의 뜻은 이 2번의 뜻 얌전히 있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린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이 북한에서는 나대다가 다른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북한에서 나대다는 움직임이 매우 날쌔다. 오, 아주 긍정적이지 않나요? 달려라 하니 같은 느낌이네요. 예문으로 젊은이의 나대는 솜씨가 대단하다. 나대는 솜씨. 아, 그러면은 여들톡 85화를 들은 톡토로들은 남한의 정의보다는 북한적 뜻으로 이 나대라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매우 날쌘 움직임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대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용례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여자아이들에게 좀 어린 나이의 여자들에게 많이 쓰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을 때도 어른들이 좀 젊은이를 바라보고 통제하려는 시선이 녹아있는 어휘라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여들톡에서는 이 나데라라는 말을 톡토로 여러분들께 명령어로 사용하면서 이 단어의 어떤 의미를 복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살면서 여들톡 언니들이 뭐라고 했지? 나데라라고 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상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나댄다 이런 개념이 한국 여성들에게 집단적인 슈퍼에고 같은 게 돼버렸어요. 맞아요. 예전에 여성들에게 주로 쓰이는 말들이 조신하다를 칭찬으로 쓰고 나댄다라는 말을 쉽게 그 어떤 행동을 할 때 제지하는 용도로 써왔잖아요. 요즘은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남자들에게 참하다, 조신하다라고 하는 말을 칭찬으로 많이 쓰는 분위기가 되었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말들은 여성에게만 주로 쓰이는 말이었죠. 조금 튀는 행동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표명하거나 했을 때 나댄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게 되면 여성들은 자기 내면에 하나의 검열의 틀을 갖게 되죠. 남토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는 또 남토로님들을 참 좋아합니다만 남토로가 아닌 톡토로 여러분들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유독 겸손함을 넘어서 자신이 실제로 열심히 한 일에서조차 당당히 그 칭찬을 받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데 아주 소극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내내 관찰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나댄다라는 말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극적이다, 활동적이다, 자기주도적이다, 활발하다, 기운차다.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놓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왠지 나데라가 좋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이어라, 활발해져라 이런 말보다는 나데라가 착 붙는 맛이 있죠. 아주 함축적이죠. 네, 아까 제가 회사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좀 더 나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회사에서 뭐 언제나 깝신거리고 돌아다니겠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갑자기 막 대표님 이번에 10억짜리 프로젝트를 저를 주십시오.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한 성과에 대해서 언급할 일이 있을 땐 하고 또 그에 대한 칭찬이나 보상이 있을 때 손사래를 치거나 내가 나서서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예전의 행동을 반복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겸손을 넘어서 이거 참 좋던데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여둘톡에서도 했었죠. 그리고 그런 겸양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나댄다는 말을 들을까 봐 내면의 슈퍼에고가 작동을 해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허풍을 치라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거나 전혀 깜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나의 성과 또는 내가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내가 했다는 것을 알리는 자세 같은 것이 프리랜서에게도 회사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는 이상한 평가표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고 내가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내왔다면 그걸 내가 막 드러내지 않아도 누군가는 인정을 해줄 것이다 라는 약간 진정성의 평가표 같은 그런 거를 혼자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부끄럽지 않게 잘하는 사람이고 싶으니까 이만큼은 하겠어 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데 더 애를 쓰고 그걸 알리는 데는 관심이 덜했던 거죠. 거의 없었죠. 그리고 마치 이 두 가지가 뭔가 상충되는 가치여서 내가 한 거를 알리는 데 힘을 쏟으면 마치 내가 일 자체에 쏟는 노력이 더 줄어드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마치 교환되는 어떤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빈깡통이 요란하다 이런 것처럼. 그렇지. 그리고 뭔가 이제 정말 숨은 고수는 내공이 뛰어나지만 세상에 굳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듯이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건 제가 일했던 조직 문화 자체가 어떤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조직 안에서 보스가 내가 한 일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가진 조직이었고, 그리고 일의 결과 자체가 잡지 에디터였기 때문에 내 이름을 달고 결과물이 나와서 내가 한 일이 숨겨질 수는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도 회사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마인드로 내가 다른 성격의 조직에서 일을 했다거나 혹은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는 시점이 되고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태도였던 거죠. 일단은 실력 있는 사람이 그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라는 전제가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알리기 위한 노력이 뭔가 한 일이 부족해서 그걸 덮으려는 보완하려는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잘하고 알리는 것도 그것만큼 잘해야 세상에 나의 일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걸 깨닫는데 참 오래 걸리긴 했어요. 요즘의 업무 환경이라는 게 옛날에는 회사를 나이가 아주 들 때까지 다니고 정년 퇴직을 하죠.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니 우리가 나이 들면은 120세까지도 기대 수명이 연장된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길게 보면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프리랜서 같은 삶을 사는 기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직장 안에서 내가 맡은 일 묵묵히 하고 그로 인해서 인정을 받을 때는 안정적이지만 직장 밖으로 나갈 때를 생각한다면 너무 막막해지죠. 그래서 회사에 다닐 때 좀 본인의 마인드를 훈련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에 이 조직에 몸담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혼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어떤 태도, 자세 같은 것을 함양해 놓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언급했던 프리랜서 10계명 중에 첫 계명, 나데라가 될 수 있겠고요. 이번 연말에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태그를 해서 봤더니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의 편집자, 이야기장수의 이현실 대표님이 갑작스레 장수신문이라고 하는
의문의 신문을 창간하셨더라고요. 누가 봐도 갑작스레 창간한 게 티가 나는 그런 모바일 신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2호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거기에 본인이 맡은 일들, 본인이 낸 책들, 본인의 담당 작가들의 성과를 이를테면 이슬아 작가, 박미옥 형사님, 김원비, 황선우의 여러 소식들 같은 것을 모아서 이야기 장수 10대 뉴스 해서는 묶어서 발간을 한 거더라고요. 말하자면 뭐 올해 있었던 10대 사건 이런 거를 자기 나름 본인의 출판사 관점에서 정리를 한 거죠. 올해 저는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의 보조자로서 때로는 반주자로서 얼결에 같이 몇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현실 장수님의 일하는 방식을 보고 참 많은 걸 느꼈거든요. 본받을 점도 너무 많다고 생각했고 아주 배기량이 작지만 불도저죠. 1000cc짜리 불도저라고 할까? 하지만 그분은 너무 복가치스트셔가지고 그분의 건강을 걱정하게 된다. 그런 걱정을 끼치긴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태도가 우리 85화 주제와도 참 많이 닿아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한 일을 남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알리는 거죠.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자랑 삼아 하는 것과는 달라요. 같은 소식이라도 다른 맥락을 계속 부여하면서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또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책과 작가에 대해서 열심히 계속 홍보하는 태도 같은 것.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생기는 거겠죠. 맞아요.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또 여둘톡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저희와 같은 40대 여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리는 것 자체가 나대는 일이죠. 그렇죠. 굉장히 나대는 일이죠. 맞습니다. 이제 2022년에 시작해서 24년이 됐으니까 3년째 나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올려치기 방식으로 이제 3년차 팟캐스터가 됩니다, 저희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송은이, 김숙, 우리 대선배님들의 비밀보장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비보가 있었기에 먼저 저희도 시작해볼 엄두를 낼 수가 있었네요. 비보의 탄생 비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송은이, 김숙 씨가 여러 활동을 하다가 점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가 판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비밀보장의 출발입니다. 근데 그 비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보이는 여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둘톡을 시작한 거고 여둘톡을 계속 발신하고 있었더니 저희를 보고 저희도 이런 걸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반향을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톡토로들도 새해가 되어서 이제 많은 일들을 뭔가 버리거나 선택하거나 해야 하는 시점에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이거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설치는 거 아닌가? 이런 자기 검열이 작동할 때 내가 지금 망설이는 것도 내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없었기 때문이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나를 보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어서 해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대는 게 또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댈 때도 책임감을 갖고 나대게 되거든요. 여둘톡을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이를테면 제가 예전에 첫 책을 냈을 때는 뭘 잘 모르잖아요. 지금은 꽤 뭘 알게 된 사람처럼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 책에 대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하고 난 뒤에 축하를 막 받죠.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 더 하기가 너무 쭈뼛거려지는 거예요. 글을 묵묵히 열심히 충실하게 잘 썼으면 내 몫은 다 한 거지. 뭐 마케팅 팀에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내 글에 대해서 막 얘기를 계속하는 게 너무 나대는 짓처럼 느껴져서 그게 오히려 오만한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묵묵히 글을 다 쓰고 나면 이제 묵묵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묵묵히 홍보 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아니에요? 묵묵히 꾸준하게 시끄럽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저의 생각이 잘못됐던 것은 글을 내가 어디 블로그에 썼으면 그건 나의 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책을 묶어서 냈잖아요. 책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동력과 노력과 창의성이 들어갑니다. 협업의 결과물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의 글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정을 보고 디자인을 입히고 홍보를 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글을 세상에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이 뒤에 빠져 있는 것도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차차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맘 편히 나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둘톡에 대해서도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제가 혼자 하는 일이라고 여겼다면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둘톡을 알리고 주변에 권하고 또 여둘톡의 이름으로 어딘가에 나서고 이런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팀이고 우리 팀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좀 더 용기가 생기고 더 나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 여둘 애드의 사장님들 중에도 혼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비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도 했고 여성들이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어요. 굳이 여성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성별 임금 격차가 정말 큰 나라이고 고용에 있어서도 너무 그 성별 격차가 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나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동지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여성 창작자가, 여성 창업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누군가가 보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이 품질에 자신이 있는 무언가를 홍보할 때, 나댈 때 더 힘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둘애드 사장님들을 보면서 저는 참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좋은 의미에서 잘 나대시는 좋은 오지랖이 있는 분들이시죠. 저도 딱 그렇게 느끼거든요. 여둘애드 사장님들을 보면은 자신이 일궈온 사업장이나 이끄는 브랜드, 만들어내는 제품 같은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럼요.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저희에게 업무 의뢰를 하시거나 할 때도 정말 탄탄한 느낌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이 있지 않다면 의뢰 메일을 그렇게 못 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신의 홈페이지가 됐건 소셜미디어가 됐건 그걸 운영하는 모습을 보아도 그런 게 밖으로 배어 나오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옆에서 나도 거들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뭔가 힘을 보태고 싶어지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인드도 있어요. 나 이러다가 너무 나댄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맞서는 저의 일종의 만트라 같은 것인데요. 죽으면 썩을 몸. 그거 좀 다른 맥락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나댄 덕분에 세상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일만 하고 있을 때보다 어떤 일종의 안정감을 더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종류의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서 안전한 감각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기 때문에 성취한 그런 진취적인 의미의 안정감인 것 같아요. 괜히 나섰다가 나댄다고 욕만 먹고
손가락질 받고 이러진 않을까 싶은 그런 추상적인 겁 앞에서 왠지 죽으면 썩을 몸 이렇게 읊조리면 그래도 뭔가를 좀 할 수 있게 된달까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에 정말 충분하게 준비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고 느껴지는 때는 없더라고요. 맞아요. 계속해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덜 이뤄진 구석이 있을지라도 시도했을 때 그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곳에서 오는 도움이나 어떤 확장의 계기로 해서 메꿔지고 보완이 되면서 나아가는 거지 늘 그래 모든 게 완벽히 채워졌어 해서 보상처럼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해에 어떤 기회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나대지 말라라는 내면의 어떤 목소리들을 잠재우고 무시하시고 한번 한 걸음을 용감하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집 가훈이 아님 말고 라잖아요. 죽으면 썩을 몸 아님 말고. 그리고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저희는 하면 된다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면 는다라는 말은 좋아한다고요. 이런 말들을 가끔씩 다시 생각하면서 2024년은 좀 더 나대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대고 설치고 톡토로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저희도 2024년에는 좀 더 나대보려고 합니다. 이번 85화 나대라는 41화 자화자찬 경거망동 편과 함께 들으시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방학 전 마지막 회차인 다음 주 86화에서는요. 톡토로님들의 사연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대서 내 인생이 이렇게나 재밌어졌다 하는 사연들을 1월 6일 토요일까지 여둘톡 메일로 보내주세요. w2talking w2 talking @gmail.com으로 1월 6일 토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다음 화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데라라는 주제로 지금 새해에 맞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여둘톡에서 끝없이 톡토로들에게 주입해온 사상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41화 자화자찬 경거망동 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여둘톡으로 인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드러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잘 써야 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시고요. 글을 잘 써야 돼서 사연을 보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본인의 어떤 자기 검열이 작동하는 거겠죠. 글솜씨가 떨어져도 상관없고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니까 본인이 나대봤던 경험, 어떤 긍정적인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톡토로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데라라는 어떤 명제를 듣는 것보다는 사연으로서, 이야기로서 접할 때 그 내용이 훨씬 더 정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84화는 기분 전환의 기술 편이었습니다. 자람님이 보내주신 오프닝 송 때문에 아주 트위터가 시끌시끌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주셨죠.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로고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톡토로 인증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자람토로님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여둘 애드로 소개한 이경미 감독님의 잘돼가 무엇이든 책에도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표해 주셨어요. 춤토로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춤토로입니다. 부담스러운 글쓰기를 미루고 미루다 발등이 활활 타고 있는 처지지만 사진 한 장 공유하지 않을 수 없네요. 여둘 애드에서 소개해 주신 이경미 감독님의 책을 저도 즐겁게 읽었답니다. 특히 황선우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쓰레기를 쓰겠어 라는 글귀에 저도 꽂혔답니다. 이런저런 글을 쓰는 저에게 저 말만큼 도움이 되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상 모니터 위에 작은 메모지로 붙여놨답니다. 지금은 색도 바랬지만 어떻게든 글을 시작하게 해주는 만트라가 되었어요. 한 해 동안 여둘톡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 행복을 어찌 돌려드려야 할까요? 작가님들 내년에도 평온하고 충만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셨네요. 하지만 우리 춤토로님은 쓰레기라고는 안 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본인의 책상 앞에 붙어 있는 그림 메모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말풍선 안에 쓰레기를 쓰겠어라고 이경미 감독님의 말을 인용을 해놨고 1. 대충 2. 빨리 3. 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우선 원칙은 대충 빨리 쓰자. 그리고 잘 쓰는 거는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하자. 나중으로 미루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감을 앞두고 발등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저도 이 세 가지 잘 기억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잘을 맨 앞에 놓으면 턱 걸려버려서 대충 못한다. 빨리가 안 되지. 세연이님께서 지난주 한 주 내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며 50여 쪽에 달하는 협의록을 작성해냈어요. 대단하다 나 자신. 그 사단을 마무리하자마자 연휴에는 아이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왕복 10시간 운전대를 잡고 여행? 물음표를 붙이셨습니다. 여행을 다녀왔더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답니다. 유유. 오늘 출근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지만 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저버리고 갈 만큼은 아니어서 꾸역꾸역 해내고 퇴근 1시간 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사는 곳은 시골 오브 시골이라 작은 동네 병원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수액을 맞는 건 처음이었죠. 그런데 수액실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당혹감을 느꼈고 곧이어 웃음이 났답니다. 시골 마을에 낭만 가득 수액실 공유드립니다. 그러면서 침대가 아닌 바닥에 이렇게 요가 깔려있고 알록달록한 이불들이 있는 그런 수액실 사진을 첨부해 주셨네요. 네, 정겨운 광경입니다. 따뜻한 방에 누워 핑크색 이불을 덮고 여들톡을 듣고 있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되는 느낌이었답니다. 저에겐 여들톡이야말로 백전백승 기분 전환의 기술. 언니들 연말연시 누구보다 행복하세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둘톡이 기분 전환의 기술이다. 올 한 해 고마웠다. 이런 인사를 많은 톡토로들이 전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평화님께서 바쁜 연말에 겨우 시간을 내어 영화 괴물을 봤어요. 12월 25일 아침 7시 20분에 시작하는 영화를 보고 마음을 정리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시 아무 정보 없이 보길 잘했어요. 작가님들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엿새 동안 미뤘던 여둘톡 83화를 들었답니다. 마지막 캐롤 연주까지 듣고 오늘이 크리스마스였지 했습니다. 작가님들이 2023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게 영화 괴물과 멋진 캐롤 연주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방적인 선물을 받았지만 왠지 우정을 나누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중한 작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올해 함께해요 하셨네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면 일방적인 선물이 아니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티 HH님께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본업으로 바쁜 중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는 얼른 동네에서 가까운 평소에 자주 가고 싶어하는 카페로 나갔습니다. 마지막 연차 소진일이었는데요. 그저 소진하기 위한 연차를 보내다 보니 무얼 해야 할지 몰라 집에서 느적대던 중이었어요. 느적대면서 이번 방송을 듣는데 문득 작년에 한 카페에서 작가님들을 마주쳤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바빠도 겨우 하루 생긴 휴가 날이어도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충전을 하기 위해 활기가 돌았던 저인데 1년 만에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래서 얼른 책과 그림 도구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가 산책도 하고 맛있는 커피와 팥토스트도 먹었습니다. 동지 팥죽을 못 챙겨 먹은 게 아쉬웠거든요. 아주 짧은 오후였지만 확실하게 행복감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올해도 가까이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기뻤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레몬님께서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을 하고 40일 남짓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기가 너무 민감한 등 센서와 청각으로 잠들기 너무 어려워해서 괴로운 나날들이었는데요. 아기의 짜증과 울음을 하루 종일 받아내다 보니 어떤 날에는 기분이 울적해지고 힘들더군요. 이러다가 제 기분이 태도가 되어 아기에게 짜증을 내게 될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분 전환 삼아 여둘톡 이번 회차를 틀어두었는데요. 작가님들의 즐거운 대화로 제 기분이 밝아지는 것과 더불어 놀랍게도 아기가 스르르 잠이 들었네요. 작가님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예민한 신생아마저도 안정시키는 놀라운 ASMR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둘톡이 저와 아기에게 바로 기분 전환의 기술이 되었네요. 오늘부터 아기와 함께할 때 종종 여둘톡을 틀어두려 합니다. 여둘톡과 함께 아기를 훌륭한 남토로로 키워서 여둘톡 500회 특집 즈음에는 아이가 손수 쓴 편지를 보내볼게요. 작가님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둘톡 계속 만들어주시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셨네요. 선우 씨,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도 팟캐스트라는 게 세상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둘톡이라는 걸 어떤 형태로든 이어가고 있을 때 저 아주 아기 때부터 저희 엄마가 즐겨 듣던 프로였어요. 이런 얘기가 사연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러게요. 성인들이 여둘톡 듣다가 잠들었다 이런 얘기는 종종 하시는데 아기들에게도 유효한 ASMR이라니 뭔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제뉴어리님께서 맞습니다. 제 자취인생 숱한 이사를 다니며 세운 조건 중에 1. 근처에 잘하는 내과 병원 찾기. 2. 서향이며 괄호 열고 전 오후에 햇살이 좋거든요. 즉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이금희 아나운서도 그러셨죠? 아침마당 진행하며 본인이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으나 월급형 인간이었다고. 3. 동네 친구 만들 수 있는 지역.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차이기도 하지만 동네 좋은 사항들을 공유하는 재미도 인생에서 크잖아요. 사회생활 하게 되며 고향과도 대학 친구들과도 멀어진 곳에서 일하다 보니 결국 마음 나눌 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거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세월을 겪으며 체득하게 된 것일지도요. 4. 짜장면 맛있는 중국집 찾기. 이건 방송인 김나영님 유튜브에서도 짜장면 맛있는 집 찾았으면 이 동네 살만하다는 거야 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해야겠습니다. 5.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카페 만들어 두기. 저희 기분 전환의 기술 84화를 듣고서 동네 생활의 어떤 소소한 조건들을 채우셨다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이 2023년 마지막 회차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특히 연말정산 느낌으로 1년 동안 이런저런 에피소드들 참 잘 들었다, 고마웠다 이런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꼼꼼히 잘 읽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엘토로님께서 메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선우 작가님, LA 독토로 엘토로입니다. 지난 6월 57화 휴식의 기술 편을 듣고 개를 데려올 준비로서 잔디를 씨부터 뿌려 키우며 휴식의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잔디밭 화장실을 이용할 개를 지난 10월 드디어 집에 맞이했습니다. 와. 유기견 입양 행사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러봤다가 바로 이 친구야 싶은 개를 만났거든요. 보호소와 위탁 가정에서 9개월간 생활해 왔기 때문에 아마 원하는 만큼 산책을 즐기지는 못했을 이 개는 처음엔 마치 자아를 가진 진공 청소기처럼 바닥에서 얼굴을 떼지 않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의 냄새를 맡으며 저를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지금 잦은 산책과 각종 뇌물을 동반한 회유 및 훈련 끝에 이제는 그럭저럭 산책스러운 산책을 할 수 있게 된 개와 여둘톡을 들으며 동네나 공원, 바닷가를 거니는 것이 저희 낙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기분 전환 활동이 되었어요. 저는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나른해지기 시작하거나 일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면 개를 데리고 아주 짧게라도 집 밖에 나갔다 오곤 하는데 분명히 어제도 보았던 이웃집 화단의 꽃들 앞에서 오늘도 또 새롭게 열광하며 향기를 맡고 신을 내는 개를 보고 있으면 함께 즐거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잠깐만 방심하면 각종 향기롭지 못한 것들을 수시로 입에 넣으려 하는 개를 감시하는 동안 하루를 통과하며 흩어졌던 집중력이 되돌아오는 효과는 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명절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연말 직전에는 대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한데 모여 아주 떠들썩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나 방문객들이 떠나간 동네는 사람들이 아직 걷어들이지 않은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반짝거리지만 겉모습과 어울리지 않게 조용해서 마치 묘한 진공 상태에 빠진 듯해요. 미셸 투르니에가 에세이 외면 일기에서 이 시기를 묘사한 문장을 아주 좋아해서 해마다 이 즈음이 되면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정월 초하루 사이의 기이한 일주일은 시간의 밖에 있는 괄호 속 같다. 간결하면서도 어찌나 적확한지요. 시간 바깥의 괄호 속에서 괜히 마음만 분주해지기 쉬운 이때 정신을 새로 고침해주는 멋진 에피소드를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입부를 열고 마무리를 장식한 이자람 장군님의 노래와 그 사이를 채운 두 분의 이야기가 모든 순간 아주 훌륭한 연말 선물 같았습니다. 보호소에서 건네준 건강수첩에 저희 개가 1월생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기에 저희 가족은 멋대로 1월 1일을 개의 생일로 정했어요. 정월 초하루가 오면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들을 잘 갈무리에 창고에 넣어두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한 뒤 한 해의 시작과 개의 생일을 흥겹게 축하하려 합니다. 새해에도 같은 자리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두 분 덕에 2024년도 든든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만드시길 바라며 모쪼록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엘토로 올림. LA에 있는 게토로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 외면일기에서 얘기한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사이에 좀 뭔가 제대로 셈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이 기간에 딱 독감에 걸려서 진짜 괄호 속 같아요.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이곳저곳에 안부 인사 같은 걸 전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쓰는데 엘토로님도 이렇게 써주셨네요. 근데 앞부분에 이 개 산책하는 묘사가 우리가 이 살아있는 진공청소기 같은 개와 산책을 하고 이런 느낌을 막 주지 않나요? 그러게요. 메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반가운 메일이 왔습니다. 식스시즌스 김서하입니다. 여두레드 식스시즌스 대표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네요. 하나선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다시 안부를 전합니다. 지난 연말정산을 하며 작가님들께도 이 정산 내역을 공유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역시 꼭 그간의 소식을 전해야지 내내 마음먹다 메일을 씁니다. 그야말로 쏜살같이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쏜살 같다라는 말에 대해 문득 곱씹어 보니 참 맞는 말이구나 싶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쏜 화살만큼 빠른 것이 있었을까요? 지난해 여름 여둘톡에 소개된 이후 식스시즌스는 올해 역시 많은 변화와 성장을 맞았습니다. 따뜻하고 반가운 톡토로 고객님들께서 꾸준히 찾아주셨고 매출이 우상향하면서 패키지 디자인도 더 예쁘게 바꿔보고 상세 페이지도 리뉴얼하고 신제품도 내는 등 크고 작은 시도와 변화 또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불 앞에서 수시간을 팔로 저어가며 끓이던 작업을 지금은 자동화 기계가 돌려줍니다. 오마이갓, 저는 그 기계를 람보르기니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광안리 바다 근처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년간 배달이나 밀키트 위주의 비대면 영업을 해오다 보니 어느새부턴가 손님을 직접 마주하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식스시즌스의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손님들에게 다시금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보람된 일이라니 역시 요리하길 잘했다 싶은 결정이었습니다. 꽤 주기적으로 스토어에서 주문을 하시면서 배송 메시지에 항상
톡토로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톡토로 고객님들이 언젠가 광안리 매장에 찾아주시면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판에는 식스 시즌스라는 가게 이름 대신 Looking for my season 이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꽃마다, 나무마다, 저마다의 계절이 있다는 말이 있죠. 제가 찾은 저의 계절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식스 시즌스인 것 같아 일이 고되어도 지치지 않는 요즘입니다. 최근에도 여둘레드로 소개되는 브랜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작가님들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또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소개해 주시려 하는지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모든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지 하는 책임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식스 시즌스도 여둘레드 출신이니까요. 여둘톡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라면 저는 올 한 해 고마운 걸 고맙다고 말한 일이 많았습니다. 식스 시즌스를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들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내년 연말은 또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인사 전하겠습니다. 작가님들 감기, 독감 얼른 나으시길 바라며 무탈하고 따뜻하게 새해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즐거운 한 끼가 될 파스타 소스를 끓이러 갑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즐겁게 신나게 일하시는 기운이 여기까지 팍팍 느껴집니다. 저희도 언젠가 광안리 매장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유현토로님께서도 메일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블로그에 여둘톡에 관련해서 올해 포스팅을 한 건이 42건이나 된다고 그 정리를 링크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기록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저희에게 직접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본인의 SNS, 블로그 포스팅으로 여둘톡의 내용을 언급해서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유현토로님께서 사연과 댓글, 메일을 쓰는 건 더 잘하고 싶어 망설이다 결국 못 썼지만 블로그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많이 언급하려고 했어요 하셨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채널에 알려주시는 것은 저희는 너무 고마운 일이고 하지만 많은 톡토로님들이 이런 망설임을 갖고 계세요. 사연이나 댓글, 메일은 잘 써야 된다. 그런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이번 나데라 편에 대해서도 자신이 겪은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그냥 전달만 해주시면 되니까 글을 너무 잘 쓰시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유현토로님의 메일 일부분을 읽어볼게요. 한 주 한 주 방송 주제를 생각하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여둘레드가 있다 한들 소득보다는 뿌듯함이 팟캐스트를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아닐까 합니다. 뭔가 두 분에게 직접 얘기하기는 쑥스러워서 사연과 메일, 댓글보다는 빅데이터 시대의 인터넷 발자국을 남겨보았다고 주장해 볼게요. 제가 오늘 여둘톡으로 네이버 검색해보니 정말 많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두 작가님을 여러 채널에서 만나 배웠는데 제가 살아가고 싶은 방향을 이렇게 꾸준히 큰 스피커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몰랐던 부분은 새로 알게 되고 잊고 있던 부분을 상기시키게 되고 망설이던 부분을 실행하게 됩니다. 하나 작가님이 말하신 대로 시간은 흘러가는데 인간이 규정지은 연말이지만 그래도 연말이니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졌어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진심으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두 작가님들과 고양이들 모두 건강하길. 좋은 걸 좋다고 계속 말해주실 거라 믿어요. 이상입니다. 하셨습니다. 아까 엘토로님도 그렇고 새해에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계속해서 말해주실 거라 믿는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새해가 되자마자 홀랑 떠나버려서 좀 죄송하네요.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방학은 잠시 쉬고 돌아오기 위해서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잘 쉬고 해야 하는 일들 잘 마무리 짓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방콕에서 일하는 방토로입니다. 저는 연말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현재 한국에 와 있어요. 며칠 전에는 중학교 친구들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작가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와 4명의 친구, 이렇게 5명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지만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간 친구들도 있어서 약간 소원해졌다가 20대 초중반이 되면서 좀 더 자주 보게 되었어요. 같이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밥만 먹어도 너무 좋지만 이왕 만나는 김에 재밌는 거, 혼자 하기 어려운 걸 해보자는 친구들의 제안으로 독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매달 돈을 모아 기부도 하면서 그 우정을 잘 이어가고 있답니다. 독서 모임의 첫 책으로 함께 읽고 발제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서 따와 코스모스 모임이라고 저희끼리 부르고 있어요. 아니, 첫 책으로 이 두꺼운 코스모스를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올해는 다행히도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이 되어서 다 함께 연말 모임을 개최하게 되었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굳이 개최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의 일정이 오후 2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는 아주 알차고 바쁘다면 바쁜 일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던 오타쿠 발표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유,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연말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서 많이 한다고 친구들이 해보자고 한 발표회인데요. 올 한 해 동안 또는 평소에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업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저의 주제는 바로 여둘톡. 올 한 해 무엇을 제일 열심히 하고 좋아했을까 생각해보니 여둘톡 말고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여둘톡에 대한 전반적 소개, 듣게 된 계기, 좋아하는 이유, 베스트 에피소드 5 정도의 내용들을 담아 20 내지 30분 남짓 여둘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면 죽으니까 내년에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면서 즐겁게 살아보자는 말로 발표를 마쳤어요. 다른 친구들의 주제도 정말 좋았는데요. 뮤지컬 덕후인 친구는 자신의 덕후 역사와 함께 요즘 제일 좋아하는 배우에 대해 발표했고, 한 친구는 요가 중에서도 아시탄가 요가 수련에 대해, 또 한 친구는 편의점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상에 대해, 마지막 친구는 오타쿠를 모으는 오타쿠인 자칭 오타쿠로서 발표했어요. 모두의 눈에 서려 있는 은은한 광기, 모두 열심히 자신의 주제를 영업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집중해서 그 발표를 듣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등 아주 웃음과 감동 포인트가 많았답니다. 그리고 행사 프로그램 중에 3만 원 이하 선물 교환이 있었는데 저는 2,000원 더 쓰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흰옥의 스프레이 세트를 선물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 제가 올 연말을 굉장히 톡토로다운 모습으로 잘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궁금하실지도 몰라 제가 발표회 때 썼던 슬라이드와 당일 사진 몇 장 함께 보냅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둘톡과 함께해서 즐겁고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함께해요, 여둘톡. 내년에도 열심히 여둘톡 알릴게요. 방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이 PDF 보니까 정말 깨알같이 저희 팟캐스트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계기로 접하게 됐으며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꼽은 베스트 에피소드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이분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도 정말 잘하실 것 같고 이 친구분들도 정말 유능하고 재미있고 지적인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좀 읽어볼게요. 내가 여둘톡을 좋아하는 이유. 결혼하지 않은 언니들의 삶의 모습, 새로운 형태의 가족. 차분한 진행 방식 더하기 가끔 매우 뜬금없는 요소, 예 톡갈 더하기 은은한 재미 추구. 정성이 담긴 사연 소개 및 광고, 할 말은 꼭함. 톡토로들의 커뮤니티 형성, 지인들이 톡토로일 경우 친밀감 상승. 다양한 주제를 다룸. 음악방송, 여둘 고정클럽, 운동, 고양이, 음료, 여행, 드라마 및 예능, 먹가봄, 회사생활, 글쓰기 등등.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방토로님이 꼽은 베스트 에피소드 5도 궁금하시죠? 순위와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말씀드릴게요. 12화, 30년째 생리 중이라니. 19화, 전국 사투리 대잔치. 38화, 정석영 작가 인터뷰. 41화 자화자찬 경거망동. 오늘도 언급한 에피소드죠. 55화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둘톡을 듣게 된 계기도 착착착 써주셨는데 제일 위에 언니와 엄마의 강력한 권유.
이전에도 계속 했는데 안 들음. 근데 너무 좋네요. 언니와 엄마가 방콕에 계신 방토로님에게 여들톡을 들어라라고 강력 권유를 하셨다니 너무 기분이 진짜 이 메일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전에도 메일 보내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번에는 여들톡을 1년을 꽉 채우고 공개 방송도 하고 54화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방학을 가졌었는데 이번 방학은 그때보다는 좀 더 일찍 다가왔죠. 갑작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면역력과 저희들이 마감해야 되는 여러 원고 등 일정 때문에 방학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85화는 나데라였습니다. 1월 6일까지 사연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